LA시가 아이스 단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UG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경찰이 단속 현장을 감시 녹화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8천 건의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퍼스의 추방 공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 공개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펜 번디 법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관세 수입이 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3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연방 재정 적자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총격범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10대 트랜스젠더로 드러났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역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아이스의 이민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단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UG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경찰이 단속 현장을 감시 녹화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발표한 행정지침 17호의 핵심은 연방 요원들의 활동 공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앞으로 25일 안에 LA시가 소유한 모든 건물과 공원, 주차장 부지에 단속 요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 표지판과 게이트와 같은 물리적 장벽까지 설치해 연방 요원들이 집결 장소나 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입니다. There was an attempt a couple of weeks ago at a police station, and the police department saw what was happening and made them leave. And there have been other examples about that. I think people have been familiar with Dodger Stadium, which is LAPD 경찰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단속 현장에서 충돌을 막는 치안 유지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연방 요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반드시 바디캠을 켠 채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고 연방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확인해 기록해야 합니다. 연방 상위 원칙상 단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체포 과정에서 과잉 무력 사용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향후 사법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지침은 민간인 협조도 차단합니다. 만약 사유지 주인이 단속 장소로 내주거나 협조할 경우 지역사회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벌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또 향후 LA시와 연계된 모든 사업 승인 허가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the point that we're trying to make here is that ICE enforcement is not welcome here. It hasn't been welcomed in the past. We have resisted against it since this terror started,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at. 이번 조치는 연방 법원이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2개의 법안 중 마스크 착용 부분만 중단시켰고 연방 요원이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한 상태입니다. 판결 직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즉시 법안 수정에 나선 만큼 LA시의 이번 행정조치 역시 향후 법적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 이민 단속 강화의 여파가 유학생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학생 비자 취소가 약 8천 건에 달하면서 캠퍼스에는 추방 공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활동 강화의 여파가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8천 건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유학생 정보 시스템 세비스를 통해 수천 명의 체류 신분을 예고 없이 종료시켰습니다. 그 결과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에는 최소 11명의 학생이 체류 신분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뒤에야 비자 취소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최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취소와 추방, 소송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스 활동이 강화되면서 유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구금시설 확장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AJC는 10일 조지아주 오크우드시에 있는 창고가 2달 안에 아이스 구금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당국은 조지아주 소셜서클에서도 약 1억 2,900만 달러의 대규모 창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최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단체들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로빈 켈리 하원 의원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놈 장관이 의회 감독을 방해하고 치명적인 무력 사용과 미성년자 표적 단속, 미국 시민 대상 불법 단속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탄핵 결의안에는 현재 187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단속 요원 규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 자정 이후 국토안보부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 공개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팸 본디 법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앱스타인 문건 공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본디 장관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법무부의 대응과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제이미 레스킨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국민을 위한 정의를 증진하려면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인신매매하고 성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가 앱스타인 문건 공개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이름을 가림 처리한 채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사적인 세부 정보를 노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방이 격화하자 본디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례적이고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범죄율 등을 이야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여당에서 유일하게 앱스타인 사건 생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했다며 법무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노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을 겨냥해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본디 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의 무기화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국제공항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때 폐쇄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드론이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현지 시각 10일 밤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엘페소 국제공항 영공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을 오가던 항공편 운항이 약 7시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당초 특별한 안보 사유를 들어 오는 20일까지 폐쇄를 이어간다고 했으나 금지령을 해제하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의 드론이 영공을 침투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항공청과 국방부가 카르텔의 드론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무력화해 민간 항공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 침투는 없었고 현지에서는 방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폐쇄였다는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엘페소 시장이 공개 비난에 나섰습니다. You cannot restrict airspace over a major city without coordinating with the city, the airport, the hospitals, the community leadership. 멕시코는 대통령이 나서 아직 드론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멕시코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몇 시간이었지만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공항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1월 들어 300% 넘게 급증했습니다. 관세가 연방 재정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향후 재정 흐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1월 한 달간 관세 수입이 3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 회계연도 누적 관세 수입은 1,2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5 회계연도 같은 기간 대비 304% 증가한 규모입니다. 관세 수입 증가는 재정 적자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재정 적자는 약 9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누적 기준 재정 적자는 6,97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오며 일부 고율 관세는 조정했지만 기본적인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은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정당화한 법적 근거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1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 수입 급증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와 부채 이자 부담이 향후 재정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미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의 표결을 차단하려 했지만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절차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미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규칙안을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3명의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는데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가결돼야 하며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어제 캐나다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총격범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18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소재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용의자가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는 제시 반 루트 셀러라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며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망자 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사망자에는 39세 여성 교사와 12세 여학생 3명, 12에서 13세 남학생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용의자의 어머니와 의붓 남동생도 학교 근처에 있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용의자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이며 이 중 위독한 2명은 항공 이송됐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의회에서 온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밝힌 뒤 캐나다는 여러분 곁에 서 있을 것이라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캐나다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학교 총격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비공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해 타결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판단해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며 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assive flotilla right now going over to Ira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d be foolish if they didn't. We took out their nuclear power last time, and we'll have to see if we take out more this time.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회동에서 이란의 핵물질 농축 제로는 물론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협상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기념일인 어제 수만의 군중 앞에 선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핵 문제만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ما به دنبال سلاح هسته‌ای نیستیم. ما بارها و بارها این رو اعلام کردیم و آماده هر گونه راستی آزمایی هستیم. 또 지난달 시위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유명 뉴스 진행자의 어머니 낸시 거스리를 납치한 혐의로 9일 만에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몇 시간 만에 돌연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실종되기 전 거스리의 자택을 찾았던 배달부를 전격 체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건데요. 연방수사국이 용의자의 CCTV 영상까지 공개했지만 실종된 여성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거리에서 CNN 방송국 기자가 한 남성을 인터뷰합니다. MBC 방송국의 유명 앵커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 거스리를 납치한 혐의로 카를로스 팔라수엘로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시작 몇 시간 만에 카를로스는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실종 직전 낸시 거스리의 자택에 카를로스가 배달을 갔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사위가 자택에 내려준 뒤 행방이 묘연한 낸시 거스리는 벌써 열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현관에선 거스리의 핏자국이 발견됐고 납치범은 몸값으로 약 6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괴한이 거스리의 자택 현관에 접근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거스리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시가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쉽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LA시 조례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된 상업용 건물은 복잡한 시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시 공무원 승인만으로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999년 조례는 1975년 이전에 지어진 다운타운 건물에만 적용됐지만 새 조례는 LA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사무실, 공장, 상가, 주차장까지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수천 유닛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LA에는 5천만 스퀘어피트 이상 빈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례가 주택 부족 문제와 사무실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초반의 랠리 모드를 셀러프 모드로 뒤집은 뒤 어제와 달리 혼조세가 아닌 약세로 마감한 건데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건 4일 만입니다. 내스닥과 S&P 500이 이틀 연속 떨어졌고 다우존스는 4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비록 낙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상승 모멘텀이 꺾였다는 위기감이 형성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하락했고 발표된 고용지표 희비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1월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는 전망치의 2배 가까이 상회하며 7개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연간 고용 수치는 대폭 하향 조정되며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고용 빙하기를 기록했습니다. 58만 4천 건 증가가 18만 1천 건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개장 초 자극됐던 매수 심리를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반전시켰고 막판에 다소 진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개장 초 일제히 상승했던 매그니피선 세븐도 4종목이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아마존은 오늘까지 11일 동안 11일 떨어졌습니다. 10일 동안의 낙폭은 무려 16%에 달하며 3년 3개월 만에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10개월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매그니피선 세븐 중 가장 뒤처진 두 종목으로 분류되며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 이 평온한 공기와 무사한 귀갓길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이름의 이 소중한 선물을 만끽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